오늘 태블로 지식인에서는 시트 복제와 크로스탭 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트를 복제해서 여러분들의 화면 작업을 좀 편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슈퍼스토어 KR 데이터를 먼저 불러왔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세일즈를 더블 클릭을 해서 화면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기를 해주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옆으로 넓혀준 이후에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마크카드 색상으로 올려서 색깔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블도 좀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추가적인 작업들을 제가 좀 할게요. 프로덕트 카테고리라는 요 헤더 부분, 레이블 부분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축도 제가 좀 없애주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 작업을 들어가는 건데 여기 있는 라인들도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식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 격자선 부분을 전부 다 없애주시면 가로로 길게 나와있던 선들이 없어지고 시트에서 축 눈금자를 전체적으로 없애준 이후에 0 기준선 부분만 제가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구, 사무기기, 사무용품이 각각의 색깔로 구별이 돼서 지금 바차트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합계 세일즈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하셨는데 이와 유사한 차트를 또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구별을 하되 요번에는 세일즈 값 말고 프로핏 값에 대해서 작업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시트 2번을 여시고 지금 했던 작업들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귀찮죠. 왜냐면 여러 가지 어떤 포매팅 작업들을 다시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손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트 2번을 제가 지울게요. 시트 1번을 우클릭을 하시고요. 이 시트 1번이라는 제목에서 그대로 우클릭을 하시고 복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복제를 눌러주게 되면요. 시트 1에 괄호 2번이 생기게 되는 거고 1과 2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시트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완전히 똑같이 하나가 복제가 되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프로핏 작업만 해주면 되겠죠. 합계 세일즈를 합계 프로핏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 측정값에 있는 프로핏을 들어다가 쭉 들고 가셔가지고 합계 세일즈를 그대로 리플레이스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합계 세일즈에 딱 겹쳐서 마우스를 놓게 되면은 동일한 포맷이 유지가 되면서 측정값만 합계 세일즈에서 합계 프로핏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축만 없애주면 되겠죠.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머리글 표시를 없애주시면은 시트 1번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를 바차트로 표현하면서 각각의 카테고리에 색상을 주고 있고 두 번째 시트에서는 동일한 작업을 프로핏을 가지고 반복을 한 거예요. 이 기법을 또 다른 측정값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복제를 한번 더 할게요. 우클릭을 해서 복제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은 합계 프로핏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는 제가 퀀티티를 가지고 프로핏을 한번 리플레이스 시켜볼게요. 들고 가가지고 합계 프로핏 위에서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살짝 놓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측정값이 프로핏에서 퀀티티로 바뀔 뿐 여러가지 제가 기존에 설정했던 포맷들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좌측에 있는 축만 머리글 표시를 통해서 없애주면은 단지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동일한 포맷을 유지하면서 세일즈 시트, 프로핏 시트, 퀀티티 시트 이렇게 세 가지 시트를 동일한 포맷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면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법들이죠. 시트 복제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용법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시트 1번으로 돌아가서 이 화면에서 뭔가를 더 추가해보고 싶단 말이죠. 제가 임의로 몇 개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제가 프로덕트 카테고리 옆으로 올리고요. 화면을 제가 전체 보기로 이렇게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도도 한번 올려볼까요? 오더 데이트를 이렇게 행으로 올려가지고 각각의 연도별로 제가 이렇게 화면을 분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탐색을 하고 있는데 화면을 만들고 보니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어넣었던 커스터머 세그먼트도 빼야 될 것이고 오더 데이트 연도도 이렇게 빼서 다시 한번 돌아가야겠죠. 이런 작업들이 좀 귀찮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필드를 화면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복제를 한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보시는 거예요. 커스터머 세그먼트도 집어넣어 보고, 그 다음에 오더 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싶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프로덕트 서브 카테고리도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화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어넣었던 것들을 역순으로 다시 한 번씩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복제한 화면을 그냥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원래의 그 바 차트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트 복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의 차트를 약간만 바꾸어서 다른 차트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을 때 원본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구현해보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기왕에 시트 복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트 복제와 함께 있는 크로스 탭으로 복제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트 1번을 화면을 조금만 바꾸어 볼게요.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오더 데이트도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프로덕트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각각의 커스터머 세그먼트별로 카테고리 내에서 지금 분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번 연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시트 1번을 우클릭을 하시고 크로스 탭으로 복제를 누르게 되면요. 한번 눌러볼게요. 역시 시트가 하나 생깁니다. 시트 1에 4번이 생기는데 가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확인이 되고 있듯이 차트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테이블 형태로 바뀌면서 복제가 된 거예요. 1번에서 여기 붙어 있던 모든 숫자들이 테이블 형식으로 그대로 복제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태블로의 이 기능을 포캐스팅 기능하고 같이 엮어서 썼을 때 조금 의미 있는 결과들을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를 제가 새로 한번 열고요. 세일즈를 제가 더블 클릭을 해서 화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더 데이트를 제가 화면으로 올릴 건데 연속형 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줍니다. 분석 탭으로 가면은 예측이라는 걸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예측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제 실측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옅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태블로가 익스포넨셜 스무딩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예측을 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향후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제가 시트 5번에서 우클릭을 해서 크로스 탭으로 한번 복제를 해볼게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트 5에 괄호 2번이 생기게 되고요.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 옆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어서 조금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위쪽에서 제가 가로 세로를 바꿔주는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세로로 길게 표시가 돼서 제가 스크롤을 하면서 수치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실측값이 지금 이렇게 2017년도 1월부터 주어지고 있고요.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2020년 11월까지 실측값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값은 지금 우측에 3개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는데, 먼저 세일즈 밸류, 이게 진짜 실제로 예측한 값이에요. 시트 5번에서 요 하늘색 부분 중에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라인에 있는 값이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예상의 세일즈 이 값입니다. 그리고 95% 신뢰 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이 지금 같이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측을 사용하셨을 때 경향성을 보시는 데는 이 차트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태블로가 예측한 값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로 그 값을 확인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예측값이 구체적인 숫자로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태블로에서 시트 복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으실 때 복제를 한 이후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데 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크로스 탭으로 복제를 할 경우에는 차트 형태의 결과물이 테이블 형태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욱 새롭고 알찬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